자, 먼저 우리가 다세대 가족 치료는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조금 의미가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핵가족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 핵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서부터 나의 원가족을 통해서 쭉 세대 간의 전이가 된 상태를 우리가 다세대 가족 치료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다세대 가족 치료의 발달 배경을 보시면은요, 그 보헤엔이라는 학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헤엔은 가족 치료 발달의 이제 선구자이고 최초의 이론가로 활동을 했던 굉장히 핵심 인물입니다. 보헤엔 역시 정신분석 훈련을 받은 이제 정신과 의사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그 의사로서 정신분석 개념이 너무나 지나치게 이제 개인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치료를 하면서 이 가족을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신분열증 환자와 그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임상적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헤엔의 핵심은요, 정신분열 환자와 그렇죠? 그 어머니에 대한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이 사람의 그 다세대 가족 치료의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모자 공생이에요. 이 모자 공생이라는 개념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엄마와 자녀가 너무나 지나치게 밀착이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적절한 나이가 되면 조금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밀착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분열증 자녀와 그 이제 어머니의 이 병리적 애착을 가진 나머지 이제 하나의 그 몸처럼, 그죠? 하나의 몸처럼 보이는 상태로서 모자 간에 적당하게 분리가 돼야 되고, 결합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교대로 나타난 강렬한 자기 통제가 어려운 병리적 애착 형태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불안한 애착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이제 애착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것들을 분리와 결합이 교대로 나타나서 너무나 이제 자기 통제가 어려운 이런 우리가 병리적 애착을 우리가 불안한 애착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헤엔은 이후에 연구 단위를 모자 관계에서 아버지까지 포함시켜서 삼자 관계로까지 확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모자 공생 관계가 사실은 아버지를 포함한 전체 가족원이 관여한 정서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자 공생 개념을 이제 확대해서 전체 가족을 다 봤던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후에 가족 치료의 이론의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 개념으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보헤엔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 자아 분화예요. 자, 자아 분화가 이제 핵심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핵심 개념으로서 이 자아 분화는 개인의 원가족이 있죠. 우린 다 이제 우리 원가족이 있잖아요. 이런 원가족의 정서적 융합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자아 분화라 그러죠. 즉, 이 말은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원가족에서 좀 벗어나게 돼요.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아 분화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자아 분화는 이제 아이가 그 엄마와의 융합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어떤 그 정서적 자주성을 향해서 가는 어떤 이제 정말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 분화는 정신내적 측면과 대인관계적 측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정신내적으로는요, 사고 기능이 그죠? 감정 기능에서 분리되는 정도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그죠? 구별되는 신념과 자주적이고 독립